19세기 조선에 방문한 서양인들, 특히 선교사들과 외교관들은 조선 사람들의 외모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남긴 기록이 많은 거 아시나요? 이들은 조선 사람들의 체격이 일본인보다 더 크고 외모가 단정하며 고상하다고 평가했죠. 조선 후기 서양 선교사인 헨리 아펜젤러나 언더우드 같은 인물들은 조선 남성과 여성들이 일본인에 비해 더 잘생기고 건강해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조선을 방문한 중국 사신들 역시 조선 사람들의 단정하고 깨끗한 외모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어요. 중국 명나라의 사신으로 조선을 방문한 서궁은 조선의 사람들은 몸을 깨끗이 하고 옷을 단정히 입는다며 그들의 외모와 생활 방식을 높게 평가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럼 오늘은 왜 한국인은 중국인, 일본인보다 잘생겼다고 평가받았을까? 라는 주제로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를 해볼게요.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 문화적, 환경적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조선시대부터 시작해 현대까지 이어지는 한국인의 외모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잠깐. 외모, 즉 아름다움이란 것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오늘 주제에 여러 의견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미로 즐겨주시고 반박하실 경우 여러분의 의견이 맞습니다. 1. 조선의 자연환경과 음식. 먼저 조선의 자연환경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죠. 한반도는 청정한 자연환경과 맑은 물로 유명했어요. 조선 사람들은 한강, 금강, 낙동강 같은 큰 강을 비롯해 수많은 작은 강과 계곡에서 흘러내리는 맑은 물을 쉽게 접할 수 있었죠. 조선의 물이 얼마나 깨끗했는지 한 가지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요. 조선시대의 중기 명나라 사신으로 조선을 방문한 서궁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는 조선의 강과 계곡을 보고 이 나라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맑은 물을 마신다고 기록했죠. 당시 서궁은 자신이 본 한강의 물이 얼마나 깨끗하고 맑았는지 감탄하며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사는 조선 사람들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것도 당연하다고 썼어요. 깨끗한 물은 피부와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고 이것이 바로 조선 사람들이 잘생긴 외모를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였던 겁니다. 하지만 물만 먹고 살 순 없겠죠? 그럼 조선 사람들의 식습관은 어땠을까요? 조선은 농업 중심 사회였고 농작물의 다양성이 풍부했어요. 사계절이 뚜렷한 한반도의 기후 덕분에 계절마다 다양한 식재료를 수확할 수 있었죠. 예를 들면 봄에는 신선한 나물, 여름에는 싱싱한 채소와 과일, 가을에는 곡물과 열매, 그리고 겨울에는 저장한 김치와 같은 발효식품을 먹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점은 바로 조선의 발효식품이에요. 김치, 된장, 간장 같은 발효식품은 장 건강을 크게 돕고 피부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현대 과학에서도 확인된 사실인데 발효식품을 많이 먹으면 면역력이 강화되고 신체 건강이 좋아져 외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죠. 피부만 좋아도 외모가 10배 예뻐 보인다는 말 아시나요? 조선 사람들은 이미 이런 발효식품을 적극 활용해 자연스럽게 건강하고 깨끗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를 들어 김치는 비타민C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피부를 맑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조선의 여성들은 김치를 꾸준히 섭취함으로써 피부가 빛나고 탄력 있게 유지되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김치가 피부를 살린다는 말이 돌았고 이는 외모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또한 발효식품은 단순한 영양 공급을 넘어 사회적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잘 발효된 김치나 된장은 가정의 부와 지혜를 나타내는 지표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발효식품을 잘 만드는 여성은 가정의 건강을 책임지는 여성의 미로 칭송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발효식품을 잘 만드는 능력은 외모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와도 연결되었습니다. 조선시대의 고봉밥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당시 사람들은 밥을 그릇 위로 높이 쌓아서 먹었는데요. 외국인들은 이를 보고 어떻게 이렇게 많은 밥을 먹을 수 있지? 라며 깜짝 놀랐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는 깊은 이유가 있었어요. 조선 사람들은 농업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했습니다. 당시 쌀은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었고 사람들이 하루 종일 농사일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밥이 필요했어요. 고봉밥은 단순히 많이 먹기 위한 것이 아니라 충분한 에너지를 채우기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었죠. 또한 쌀은 조선 사회에서 부의 상징이기도 했어요. 많은 쌀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풍요로운 삶을 영위한다는 의미였죠. 그럼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외모 관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2. 조선시대 외모 관리. 조선시대 평민들은 주로 자연에서 얻은 재료를 활용하여 외모를 가꾸었습니다. 그들의 외모 관리 방법은 실용적이면서도 소박했습니다. 평민들은 쌀가루와 물을 섞어 만든 팩을 사용하여 피부를 깨끗하게 유지했다고 해요. 쌀가루는 자연적인 각질 제거 효과가 있어 피부를 부드럽고 맑게 만들어주죠. 옷 같은 경우에는 주로 면이나 삼배로 만든 한복을 입었는데 색상은 자연에서 얻은 염료로 물들였으며 소박하면서도 실용적인 디자인이 특징이었어요. 만약 여기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 그러면 쌀가루와 꿀까지 섞어 만든 팩을 사용해 피부를 더욱 매끄럽고 윤기 있게 가꾸었어요. 또 조선시대 여성들은 향수를 썼다는 거 아시나요? 이성에게 잘 보이고 싶은 여성의 욕망은 조선시대나 현재나 변함이 없는 듯해요. 가루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거나 혹은 그 가루를 동그랗게 환으로 만들어 몸에 지니며 다녔습니다. 조선시대 때 주로 쓰였던 향의 종류를 꼽자면 사향입니다. 가끔 TV 사극 드라마를 보다가 보면 이 사향이 등장해요. 오늘날의 머스크 향으로 잘 알려진 이 사향은
노루의 생식기의 분비물에서 그 원액을 채취하기에 당시 매우 귀했던 사양은 그 값 또한 고가였어요. 조선 왕실에서 외모 관리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아시나요? 왕과 왕비 왕족들은 피부를 관리하고 몸을 단련하는 데 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예를 들어 이조실록에는 조선의 여러 왕들이 정기적으로 한방약을 먹고 피부를 위한 목욕과 한방 관리를 받았다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특히 왕실에서는 백자단이라는 특수 한방 크림을 사용해 피부를 관리했다고 해요. 이 백자단은 한방 약재와 진주가루를 섞어 만든 고급 화장품이었는데 피부를 하얗고 윤기 있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당시 왕비들이 백자단을 애용하면서 왕실 여성들은 밝고 맑은 피부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잘 가꾼 외모를 외국인들은 어떻게 봤을까요? 3. 외국인들의 시각과 조선인의 외모. 이제 당시 조선을 방문한 외국인들의 시각을 살펴볼까요? 외국인들이 조선을 방문했을 때 남긴 기록 중에는 조선 사람들이 일본이나 중국인보다 키가 크고 얼굴이 잘생겼다는 이야기가 자주 등장해요. 조선 후기 서양에서 온 선교사인 헨리 아펜젤러이라는 인물은 조선 사람들은 일본인보다 키가 크고 눈이 크며 고상한 표정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어요. 조선 사람들의 체격이 좋고 얼굴이 훤칠했다는 거죠. 당시 조선의 양반들은 특히 외모를 가꾸는데 공을 들였습니다. 이들은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깨끗한 한복을 입었으며 몸과 짐과 태도 또한 중요하게 여겼죠. 이 같은 외모와 태도 덕분에 외국인들이 보기에 조선 사람들은 고상하고 정돈된 인상을 주었던 겁니다. 4. 한중일과의 비교. 중국과 비교했을 때 조선 사람들은 비교적 균일한 외모적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한반도와는 달리 광활한 대륙이기 때문에 북방 지역과 남방 지역 사람들의 체격과 외모가 많이 달랐어요. 북방 지역의 사람들은 강인한 체격을 가졌지만 남방 지역은 덥고 습한 기후 때문에 체구가 작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면 조선은 한반도의 기후와 환경이 비교적 일관되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균형 잡힌 체격과 외모를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럼 일본과 비교해볼까요? 일본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자원이 제한적이었고 농지 면적이 좁아 쌀과 곡물을 충분히 생산하기 어려웠어요. 그 결과 일본의 농민들은 조선에 비해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조선 사람들에 비해 체구가 작고 왜소했어요. 일본의 사무라이 계급은 상대적으로 부유해서 충분한 음식을 먹고 강한 체격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평민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반면 조선은 사회 전반이 균형 잡힌 식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고 이는 전반적인 체격과 외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특히 조선의 왕실과 양반층은 외모를 가꾸는 것을 중요한 미덕으로 여겼고 그 덕분에 조선의 미적 기준이 점차 상류층을 중심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죠. 결국 한국인이 잘생긴 이유는 단순한 유전적인 요인에 국한되지 않아요.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건강한 식습관, 청정한 자연환경, 사회정리의 기준, 그리고 비교적 일관된 민족적 유전자 유지 등 여러 요소들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이는 현대 한국인들이 잘생긴 민족으로 평가받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되었죠. 오늘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나요? 한국의 외모와 역사 속 비하인드를 통해 우리가 왜 이렇게 평가받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단순한 외모를 넘어서는 깊은 역사와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생각인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흥미롭고 깊이 있는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